네, 좋았습니다. 제가 그 도쿄 아메카지 쇼핑 영상 올린 이후에 제가 이제 구매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울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거 찍는 게 조금 어색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찍어보다가 최종 편집하게 됐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도쿄를 다녀왔는데, 도쿄는 제가 쇼핑하러도 몇 번 갔어요. 요번에는 좀 그 컨텐츠를 좀 생각하면서 간 거라 좀 빠듯하게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봤고요. 제가 첫째 날부터 구매했던 옷들 하나씩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제가 첫째 날에 그 빈티지 샵부터 좀 구경하느라고 코엔지에 갔었는데, 어디 매장에서 제가 어떤 브랜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베이커스? 이 긴팔 남방인데 패턴이 좀 특이해가지고 입어봤는데 괜찮길래 샀어요. 이게 재질이 약간 이렇게 빵꾸가 나 있어가지고 여름에 입어도 충분히 입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샀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가격이 한 6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가격이 일단 싸가지고 하나 있으면 입긴 입겠다 싶어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건 뭐 별로 특이사항이 없고요. 자, 다음. 그 매장에서 같이 산 폴로 셔츠. 제가 마드라스 셔츠를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국내에서도 원래 빈티지 샵 가서 여기저기 한번 봤었는데, 패턴이 마음에 들면은 저한테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거기서 저 셔츠 보고 다른 거 보려고 구경하고 있는데 여기 딱 눈에 띄어가지고 보니까 폴로 딱 라지 사이즈더라고요. 제가 폴로는 무조건 라지 입거든요, 거의. 근데 딱 입었는데 이거 완전 그냥 제 사이즈여서 샀어요. 사서 한 번 입었는데 주변 반응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제가 뭐 플리마켓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아마 얘를 일본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구매 가격은 한 6만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뭐 구매 가격 생각하면 나쁘지 않죠. 다음은 같은 매장에서 구매한 이 해군 구두인데, 처음에 봤을 때도 약간 이염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못 신을 정도의 이염 수준은 아니었고, 일단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재질이 약간 스웨이드 같은 재질에 색깔이 하얀색이고 바닥이 홍창이라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게 원래는 새 거여서 아예 이게 없었어요. 완전 새 거여서 이 기스가 아예 없었는데 제가 몇 번 신어가지고 기스가 좀 생겼고, 사이즈는 43 사이즈여가지고 280인데 제가 신었을 때 딱 좋았습니다. 저는 이 발이 270인데 이게 딱 좋았어요. 빈티지로 신기 너무 괜찮아서 샀고, 얘는 제가 일본에서 산 아이템 중에 잘 산 템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 구매 가격은 한 10만원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다음은 여기 보이시는 이제 캐피탈 이게 가디건인가? 이게 가디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원래 캐피탈은 제가 일본 도쿄 여행에서 캐피탈 방문은 원래 제 일정이 없었어요. 제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캐피탈 근처에 뭐 웨어하우스나 여러 매장들이 있었어가지고 가는 김에 그냥 한번 가보자 해서 갔다가, 캐피탈이 거기 그 매장 3개가 모여있는데 마지막 매장에서 샀습니다. 이게 처음에 매장에 들어갔을 때 매장 벽에 걸려 있었어요.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래서 딱 보고 저거 멋있다, 저거 한번 입어보겠다 해서 입어봤는데 이게 내 거다 해서 갖고 왔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빵꾸가 나 있어요. 이렇게 다 비칩니다. 이게 소재가 뭐 코튼 린넨 혼방이라네요. 사이즈는 그냥 원 사이즈였습니다. 이게 가격은 한 40만원? 150만원 정도 준 것 같고, 아직은 제가 날씨가 더워서 게시를 못했는데 조금만 선선해지면 착장 영상 바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입고 싶어 죽겠어요. 아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못 입고 있는데 이거 진짜 간지 죽습니다. 캐피탈에서 요거 말고 또 하나 샀는데, 뭐 샀냐면 이거 반팔 가디건인데 여기에 치마요 패턴, 가슴에 치마요 패턴 들어가 있고 등에도 치마요 패턴, 거기다가 앞에 보시면 여기 주머니에 제 팔찌랑 또 같은 무늬, 이게 뭐지? 나비 모양이라 해야 되나? 이런 디테일. 사이즈는 3 사이즈 샀고
181에 83kg 정도 되는데 요 3 사이즈가 딱 좋습니다. 코튼, 나일론, 린넨, 혼방이네요. 구매 가격은 40만원 중반대에 산 것 같고 너무 괜찮아. 너무 잘 샀어. 그리고 제가 티셔츠들인데 요번에 제가 도쿄 가서 반팔 티셔츠를 꽤 많이 샀어요.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반팔 6장 정도 샀는데 우에노에 가면 그 아메리카야라는 매장도 있고 히노야 그리고 제너럴 가든 이렇게 3군데를 다 갔었는데 거기서 산 것들 중에 이 헬스니트라는 처음 본 건데 헬리넥 티셔츠를 샀어요. 기본적인데 일단 가격이 쌌고 가격이 한 4만원대 였던 것 같고 이런 소매 이런 잘못 보면 약간 겨털처럼 보일 수 있는 약간 이런 박음질 디테일 그리고 원단 짜임새는 튜블라 형식으로 돼 있어서 옆에 봉제선이 없죠. 그 밑단도 마감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헬리넥 티셔츠는 제가 워낙 많이 갖고 있는데 그냥 싼 맛에 하나 사봤다. 근데 아직 제가 실착은 안 했는데 좋아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를 샀어요. 제가 일부러 전 좀 핏하게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라지 사이즈를 샀는데 이것도 조만간 코디 영상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컬러가 많아요. 이런 내추럴한 컬러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이런 색깔의 헬리넥 티셔츠가 얘 말고도 한 4, 5장 정도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또 입는 것만 입게 되고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거 그렇게 샀다. 또 그 우에노에서 구매했던 티셔츠 중에 버즈릭슨 제가 정키 스페셜을 못 갔어요.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정키 스페셜을 못 가서 그냥 우에노에서 버즈릭슨 티셔츠를 하나 샀는데 앞면은 기본인데 뒷면에 약간 프린팅 디테일 누구지? 마릴린 먼로 백 프린팅 디테일. 웃긴 게 이게 티셔츠를 못 입어보게 해가지고 아니 티셔츠는 입어봐야 되는데 저는 또 그 핏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무조건 티는 입어봐야 되는데 못 입게 해요 다. 그래가지고 입을 거면 제가 입고 있는 그때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갔었는데 우에노에 그거를 입고 그 위에 입어보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사이즈가 측정이 되나 똑바로. 그래서 그 위에 안 입고 그냥 대충 얼핏 재보고 그 직원한테 라지 사이즈 사면 맞을 것 같냐 하니까 충분히 맞을 거래요. 근데 갖고 와서 숙소에서 입어봤는데 핏이 너무 별론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핏인데 기본 티예요. 되게 스탠다드한 핏이고 뒤에 요게 귀엽죠? 다 좋은데 핏이 나랑 안 맞는다. 그래서 손이 안 갈 것 같다. 다음은 토이즈 맥코이 앞에 로고 멋있죠? 얘는 제가 엑스라지 사이즈를 입었는데 토이즈 맥코이는 옷 자체가 뭐 티셔츠뿐만 아니라 뭐 바지도 그렇고 자켓들도 그렇고 타사 대비 조금 슬림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얘도 입어보진 못했었는데 얘는 입어보고 샀다. 맞다. 근데 제너럴 가든에서 이제 토이즈 맥코이 그 티를 입어볼 때 일단 제 사이즈도 없었고 그래서 우에노 갔다가 토이즈 맥코이를 갔는데 거기서 요 티를 봤다. 입어봤다. 너무 잘 맞는다. 내가 일본에서 산 티 중에 핏은 얘가 1번이다. 얘는 그냥 여기 팔통이 좁아가지고 바로 머슬핏 돼버려요 그냥. 이런 아메카지 브랜드의 티셔츠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웨어하우스가 인기가 많긴 하지만 이게 간혹 이제 저처럼 뭐 토이즈 맥코이를 좋아하시거나 뭐 버즈릭슨 이런 다른 밀리터리 브랜드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나는 핏이 중요해서 좀 타이트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토이즈 맥코이 추천합니다. 저는 토이즈 맥코이에서도 좀 그 제품마다 조금씩 핏이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 다 좀 슬림해요. 핏 좋습니다. 이거 색깔도 좀 예쁘고 얘도 똑같이 옆구리 봉제선 없고 재질 빵 짱짱하고 넥 부분도 엄청 짱짱해요 얘는. 그 다음에 또 도쿄 갔는데 우리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 리얼 맥코이 안 갈 수 없잖아요. 리얼 맥코이를 갔어요. 촬영 못했어요. 리얼 맥코이 부코 티셔츠 백프린팅. 색깔이 차콜도 아닌 것이 브라운도 아닌 것이 오묘합니다. 근데 이 로고 색의 약간 그 오렌지빛 나는 이 색이랑
뭔가 좀 조화로워가지고 샀어요. 그 토이즈 맥코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세탁을 해도 수축이 없다 그랬는데 버즈릭슨이랑 리얼 맥코이 세탁하면 수축이 된대요. 그 리얼 맥코이 티셔츠도 제가 엑스라지를 구매했는데 얘는 아직 세탁을 안 해봤는데 얼마나 줄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은 마음에 든다. 근데 핏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크게 수축이 된다고 하면 마음에 들 수도 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내놓을 겁니다. 얘도 리얼 맥코이. 얘는 일단 색깔 자체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이고, 저는 이런 색깔의 티셔츠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이고, 앞에 프린팅 너무 멋있고, 이거 뭐지? 슬럽 재질이고 뒤에는 깔끔하고,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얘가 마음에 드는 티 2번. 색깔 너무 마음에 들고 재질 너무 마음에 들고. 리얼 맥코이. 얘도 엑스라지 샀어요. 리얼 맥코이 티셔츠들, 토이즈 맥코이 티셔츠들 다 한 9만원 정도에 산 것 같아요. 장당 9만원? 그 정도? 그리고 얘는 글래드핸드. 글래드핸드는 이제 입어볼 수 있게 해주고, 무슨 이 바디가, 이 티셔츠의 바디를 와이드 바디라고 하는데, 와이드 바디라고 나와 있는 티셔츠들은 통이 좀 있다. 핏하지가 않다. 근데 얘는 와이드 바디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저거 많이 입어봤는데 얘는 아니고,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인데 얘가 핏이 괜찮습니다. 얘는 다른 브랜드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단 옆구리 봉제선이 있어요. 얘는 옆구리 봉제선이 다 있고, 뭐가 다르냐, 어깨선이 넓게 나왔어요. 다른 브랜드들은 제가 타이트하게 입으면 어깨선이 어깨를 넘어가지 못하는데, 얘는 어깨선이 넓게 나와서 오히려 어깨가 넓어 보인다. 거기다 백프린팅 너무 멋있고, 얘는 수축이 없어요. 재질 되게 부드럽고, 얘는 뭔가 이렇게 약간 원단감은 그냥 우리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들에서 나올 법한 그런 원단감이긴 해요. 근데 약간의 신축성이 있고, 원단 짱짱하고 넥라인 짱짱하고 괜찮습니다. 이거 얘도 한 9만원 정도에 산 것 같아요. 보통 일본 브랜드들의 티셔츠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 9만원에서 10만원?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들은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반팔 티셔츠를 한 6장 정도 샀고, 원래 반팔 티셔츠를 이렇게 많이 살 생각이 없었는데 가서 보면 자꾸 손이 가요. 그것도 그때 여름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걸 또 사다 보니까 반팔 티셔츠들을 좀 많이 샀고, 다음 빔즈 플러스를 갔었어요. 빔즈 플러스에서 스키니 벨트 하나 샀고, 원래 이거는 이제 다음에 나올 이제 타이먼 클로딩의 벨트를 원래 사려고 했는데, 빔즈 플러스 이 벨트가 가격이 10만원인데 너무 괜찮았다. 블랙이랑 브라운이 있었는데 저는 브라운으로 샀어요. 사이즈는 미디움 샀고, 제가 허리가 바지를 제가 한 32 정도 입는데 미디움 사면 딱 좋습니다. 미디움 하면. 이니셜 벨트 같은 경우는 치노 팬츠를 입는다던가 할 때 하나씩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스키니 벨트로 하나 사봤습니다. 그리고 빔즈 플러스 가서 1950년대 해군 다나 덱슈즈. 얘도 금액은 텍스프리에서 한 11만원 정도에 산 것 같고, 이거는 사이즈가 280을 샀는데 US10을 샀어요. 이거는 제가 US9을 신었어도 됐는데 자꾸 거기 직원이 저한테 안 된다고, 너는 280 신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 270도 컸는데 280 자꾸 신으라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부분이 벌어지면 안 된대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핏에 이 부분이 신발을 신었을 때 이게 벌어지면 안 된대. 이게 근데 약간 벌어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제가 또 발볼이 그렇게 넓지 않아 가지고 괜찮은데, 제가 신은 걸 만져보더니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280을 자꾸 신으라고 해가지고 이거 그냥 샀습니다. 그냥 편하게 신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데 가격 대비 괜찮다. 타이먼 클로딩 가서 덱슈즈 사게 되면 30만원 넘게 줘야 되는데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덱슈즈 하나 샀다. 자, 다음은 도쿄 아메카지 영상 1편에 보시면은 도그앤코를 갔었어요. 도그앤코 가가지고 제가 이 보토햇을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이 모자 써보고 저 모자 써보고 썼던 거 또 써보고 계속 그랬는데, 결국 그러다가 도그앤코 거 안 샀거든요. 더펫 헤터도 가보고 했는데 더펫 헤터 모자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처음 제가 입문하는 입장에서 200만원짜리 모자는 조금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모자 저 모자 써보다가
그 직원이 되게 엄청 친절히 응대를 많이 해줬는데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사고 나가보면 좀 그래서 제가 이거 트러커캡 블랙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 이제 국내에서 모드맨에서 구매해서 제가 쓰고 있는 모자가 있는데 얘는 이제 국내에서 이 색깔은 똑같은 색깔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거 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베이지색 나는 요 모자를 샀어요. 제가 기존에 블랙으로 쓰고 있는 사이즈랑 똑같은 사이즈로 샀고, 도그앤코가 조금 모자 중에 좀 손이 많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달러인데 진짜 달러는 아니고 그 옛날에 달러를 이제 팁으로 모자에 이제 끼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에서 영감을 얻어서 도그앤코에서는 약간 이게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이렇게 나온 디테일이다. 근데 제가 처음에 도그앤코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을 때부터 이것 때문에 꽂혀가지고 잘 쓰고 있다. 지금도 사이즈는 40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보토햇을 못 사서 어디 걸 샀냐, 이거는 이제 우에노 갔을 때 산 건데 쇼트라는 브랜드의 보토햇을 샀어요. 쇼트라는 브랜드는 원래 그 가죽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갔는데 이 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써봤는데 너무 괜찮아요, 핏이. 그래서 이거 썼다가 그 가죽으로 된 모자가 있어요. 또 그 모자 이제 에이스 모자 썼다가 이 모자 썼다가 저거 썼다가 이거 썼다 하다가 결국에 이거 샀다. 얘는 가격이 한 20만원 중반? 근데 사이즈도 너무 좋고 처음에 입문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좋다. 이거 잘 샀어요. 이거는 사자마자 바로 쓰고 다녔었어요. 다음은 제가 진짜 일본에 간 궁극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이 타이먼 클로딩이라는 브랜드의 이제 옷을 사러 간 건데, 이게 1번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간 이유 중에. 왜 그랬냐면, 이 브랜드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국내에서는 절대 구할 수가 없고, 일본에서도 무조건 여기 매장으로 가야 돼요. 뭐 도쿄에 하나 있고 오사카에 하나 있고 후쿠오카에 하나 있고. 이게 뭐냐면 그 타이먼 클로딩에서 엘라스트 앵코라고 기본이면서 제일 유명한 모델이에요. 147 타이먼 클로딩 147 셋업. 제가 키가 181에 몸무게가 지금 한 82, 3 나가는데 상의는 42 사이즈를 샀고 바지는 32 사이즈를 샀어요. 이게 지금 다 소킹 전이고 전 상태고, 소킹하면 사이즈가 이제 줄 텐데 소킹 영상은 제가 따로 좀 담아 볼게요. 제가 예전에 샀을 때는 지금보다 체중이 한 10kg 정도 더 나갔었어가지고 더 컸어요 사이즈가.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제가 좀 다이어트가 좀 된 상태에서 가서 저한테 다시 잘 맞는 사이즈로 다시 재구매를 했고, 원래 다른 제품들도 좀 보고, 특히 이제 제가 레이온 셔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레이온 셔츠를 좀 구매하려고 갔는데 사이즈가 다 동이 나가지고 아쉽게도 못 샀습니다. 저는 데님 셋업 중에 타이먼 클로딩 데님 셋업보다 멋있는 데님 셋업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 기준이긴 한데 핏이 진짜 이상적입니다. 제가 아메카지에 빠져들게끔 만든 브랜드가 여기고, 저는 이제 상의는 좀 짧고 타이트하게 입는 걸 좋아하고 바지는 조금 넉넉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타이먼 클로딩의 추구미가 딱 그거예요. 상의는 짧고 타이트하게 입고 바지는 좀 와이드하게. 그게 이제 타이먼 클로딩의 그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밸런스라고 해요. 거기 매니저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 데님 셋업을 샀다. 너무 기대된다. 만족한다. 거기다가 이 세일러햇 딕시컵이라고도 하는데, 요거 그때 그 매니저분이 이걸 쓰고 계셨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좀 하얀 거라서 부담이 많이 되긴 해요. 쓸 때마다 조심해서 써야 되고, 또 왜냐면은 얘는 다시 사고 싶어도 다시 살려면 또 일본을 가야 되니까 좀 빡세죠. 데님 셋업은 자켓이 한 50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 바지가 한 36만원? 네,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뭐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셋업들도 다 보통 그 정도 가격은 하니까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모자는 18만원? 19만원? 19,000엔이었으니까 19만원 정도? 얘도 타이먼 클로딩 컨버스와, 얘는 색깔이 블랙이랑 얘랑 또 뭐 있었지? 아무튼 있었는데 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샀어요. 가을에 이제 우리 데님의 계절이 오면 이 셋업에 이 모자에 이 신발 끝. 죽습니다 진짜.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프리일러스 매장을 갔는데, 프리일러스도
원래 제가 가려고 했던 일정에는 없던 매장인데 프릴러스가 또 워낙 이 아메카지 씬에서 좀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내가 추구하는 거랑은 조금 뭐 안 맞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이거를 봤어요. 모터사이클론. 아, 이거 자켓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네. 이거를 봤는데 이걸 왜 봤냐? 그 전에 토이즈 맥코이에서 이런 자켓을 하나 사려고 고민을 하다가 그 스누피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었는데 뭔가 좀 이거 사면 입을까? 그것도 없는 걸 사자니 너무 밋밋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 안 샀는데 프릴러스 매장 갔는데 진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딱 그런 디자인 뒤에 자수 멋있죠? 모터사이클론 라인이고 얘는 사이즈가 40이에요. 제가 보통 딱 맞게 입어야 4이고 뭐 44 입는 옷도 있고 있는데 얘는 40을 입었는데 맞더라고요. 40도 핏하게 맞진 않습니다. 딱 넉넉하게 아우터로 입기 딱 좋게. 프리일러스는 다 좋았어요. 다 좋은데 일단 텍스프리가 안 되고 붙어져 있는 가격표에서 세금을 더해야 된다. 이게 처음에 제가 사면 60만 원대면 사겠다 했는데 계산대에 가져가니까 얘가 7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거 왜 그러냐니까 세금이 미포함된 가격표라고 해서 어쨌든 얘는 한 70 중반에 샀다. 그래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샀다. 국내에서는 아마 네스트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90만 원대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싸긴 싸다. 그래도 그리고 이 모자. 이 모자도 코엔지 갔을 때 코엔지에 사파리라는 매장이 되게 많아요. 저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가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더블 아래를 중점으로 좀 취급하는 사파리 매장이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막 이제 더블 아래 뭐 옷이고 뭐 바지고 다 막 이것저것 많이 입어봤죠 제가. 그랬는데 뭔가 요만큼씩 계속 안 맞아 나랑. 좀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뭐 다 좋은데 기장이 조금 길다든가 뭐 이런 것들 아주 미세한 거긴 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근데 그런 거를 좀 감안하고 사기에는 가격대가 좀 있기도 하고 빈티지라도 그런 찰나에 모자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같이 간 지인이 이 모자를 자꾸 써보래요 저보고. 썼어요. 근데 아직도 좀 괜찮은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괜찮다고 해서 이 모자 하나 샀습니다. 되게 근데 잘 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자주 쓰기도 하고 제가 요새 그 머리를 좀 기르고 있어가지고 모자를 원래 제가 잘 안 쓰는 사람인데 머리를 길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후로 모자를 한 10개 정도 산 것 같아요. 뭐 다 쓰고 있지는 않는데 또 거기서도 쓰는 것만 쓰고 또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 도쿄 아메카지 쇼핑 하울 영상을 좀 담아봤는데요. 뭐 어떻게 찍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서툴지만 좀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같이 지켜봐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도쿄 아메카지 쇼핑을 하면서 돈도 많이 쓰기도 했는데 여기저기 매장 많이 다니면서 거기 직원들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저한테는 3박 4일이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캐피탈은 제가 한 번도 입어본 적 없었는데 캐피탈도 뭐 사게 되고 그런 거 보면 괜찮았던 여행이 아니었나 싶고요. 빨리 날이 좀 선선해져서 제가 이렇게 샀던 옷들이랑 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입어보고 싶고 이거 제님 쇼핑 영상은 제가 아주 그냥 치수까지 몇 미리 재가지고 정확히 어디가 몇 센치가 수축이 되는지 제대로 제가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